지구별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무엇하러 왔을까. 네, 안녕하세요, 퍼플쌤입니다. 제가 지구별 여행 이야기를 찍고 있잖아요. 맨 처음 시작은 20대 때 이야기를 담았어요. 근데 20대 이야기 말고 제 이제 어릴 적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릴 적 이야기를 바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아버지의 지구별 여행 이야기를 좀 담아볼까 합니다. 이제 지금 아버지는 안 계세요. 그러니까 2002년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어요. 그 2002년 1월 1일에. 우리나라의 사람 가족 관계 중에서 서먹하면서 딱딱하면서 좀 그런 관계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의 관계죠. 특히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남자와 남자이지만 친하지 않고 뭔가 무섭고 뭐 억누르고 약간 가부장적인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깨지고 있지만 근데 제가 살았던 시대도 제가 자라온 환경도 그랬던 거죠. 저한테 아버지는 어땠냐 하면은 친근하고 막 다가가기 쉽고 부드럽고 막 요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거죠. 뭔가 무섭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랑 친했냐? 그러지 않았죠. 그렇다고 막 뭐 원수처럼 막 등을 돌리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친한 관계는 아니었던 거예요. 왜 안 친하냐? 둘이 별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안 하니까. 근데 뭐 저희 집만 그랬겠습니까? 많은 집들이 그랬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20대 때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 전에 나와 아버지의 어떤 관계가 정리된 거냐? 그건 아닌 거죠. 막 뭐 앙금이 쌓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서로를 이해하고 이랬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은,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 아버지를 이해해야 아버지를 만나야 새로운 남자로 아버지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를 만난 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한 몇 년 후에 제가 정말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서 어떻게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아버지를 만나요. 아버지의 그 삶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삶을 살았는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는지 그런 걸 알게 돼요. 만나게 되죠. 아버지는 1941년생이에요. 할아버지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죠.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냐? 가정을 돌보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아시죠? 늘 바깥으로만 도는. 집에는 어쩌다가 한번 오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막 키도 엄청 크고 뭐 풍자가 좋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일은 전혀 돌보시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일을 누가 해요? 할머니 혼자 하시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아들 중에선 셋째, 막내인 거고. 근데 아버지가 바지런하세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 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도와준 거죠. 나무로 불 떼고 막 이랬던 시기니까 나무 해오는 것부터 해서 뭐 논농사 뭐 이런 거 밭 농사 이런 거 아버지가 어렸을 때 막 꼬맹이일 때부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제 초등학교는 들어갔죠. 초등학교는 8살에 들어가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어떤 사건이 나냐면 딱 9살 되던 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2학년 되던 그 9살 때 굉장히 아파요. 너무 아파서 일어날 힘도 없고 이러니까 저희가 되게 시골이었거든요. 경상북도 선상군 옥성면, 지금 구미가 됐지만 그때는 선상군 옥성면에 완전 산골짜기예요. 거기서 이제 아프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지금 시름시름 앓고 죽을 것 같으니까 동네에 보면 이렇게 진짜 의사는 아니지만 동네 의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러서 주사를 맞아요. 근데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를 맞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이 손이 이렇게 됩니다. 손뿐만이 아니라 발까지 다 오그라들어요. 그러니까 더 죽게 된 것 같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구미인데도 그 당시에 가장 크다고 하는 대구의 파티마 병원으로 갑니다. 파티마 병원으로 가서 조금만 늦게 왔으면 죽을 뻔했다. 근데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보니까 뭐냐면요, 여기 맞았던 거 그게 유통기한이 엄청 오래 지나버린, 절대 사람한테 놔선 안 되는 것들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 버리니까 온 손이 다 찌그러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구 파티마 병원에 가니까 이제 악화되진 않고 다리랑 다른 데까지는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손이 이렇게 됩니다. 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9살 때 장애가 되죠. 이런 장애를 갖고 평생을 살아요. 그래서 저는 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사는 거죠. 엄청 큰 장애는 아니지만
이렇게 평생을 이 손으로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누구 앞에서 이렇게 손을 꺼내 놓는 게 쉽지 않았을 거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똑똑해요. 똑똑하셨고 학교를 다니는데 영특하니까 선생님들 눈에 띄는 거죠. 뭔가를 해도 하나를 알면 바로바로 많이 아니까. 그래서 초등학교를 언제까지 다녔냐면요, 그 손이 이런데도 이제 다닌 거죠. 2학년 때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딱 10살 3학년 때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할머니가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이제 얘는, 셋째 아들은 빠릿빠릿하고 잘 도와줘. 그리고 10살 되니까 키도 또 더 크고 집안일도 더 잘 도와주잖아요. 또 더 빠릿하니까.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애를 학교를 안 보내기로 해요. 안 보내요. 넌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들 둘이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아들 둘만 배우면 가르치면 되지. 뭐 셋째까지 가르치냐. 이런 생각을 하셨고요. 근데 그 두 분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아버지는 이제 학교 안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땐 국민학교였겠지만 선생님들이 막 찾아와요. 얘 왜 학교 안 보냅니까? 얘는 땅을 팔아서라도 배워야 되는 애고 얘는 가르쳐야 되는 애입니다. 해서 선생님들이 막 집을 찾아와서 얘기를 했었고, 아버지는 그 얘기 들었겠죠.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전해 들은 거고. 그런데도 할머니는 안 보내요. 첫째 둘째 보내면 됐다. 그래서 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배우고 학교를 못 다녀요. 그래서 아버지의 학창 시절은 그렇게 끝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글씨를 쓰시잖아요. 글씨를 쓰면 글씨를 굉장히 잘 쓰세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연필을 잡고 뭐 글씨를 쓰는데 글씨도 되게 잘 쓰세요. 영어 같은 것도 안 배우잖아요. 옛날 중학교 가야 배우는데. 영어도 이제 형들 뭐 ABCD 배웠을 때 이렇게 어깨 너머로 배워서 본인의 이름 정도는 영어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영어로 본인의 이름을 쓰고 뭘 만들고 나면 이니셜을 남길 때 그 영어로 킴 뭐 이렇게 남기시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정년기가 됐을 때도 아버지는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왜 결혼 생각이 없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진 않았어요. 근데 젊었을 때 이야기들은 들었죠. 아버지를 좋아하는 동네 아가씨들이 너무 많아요. 엄청 많아. 뭐 똘망똘망하고 튼튼하고 뭐 그러니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누구하고도 연애도 안 했고 결혼할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되어서 해보니까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남편으로 하고 싶지 않은 건 거죠. 이 여자를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20대 때도 뭐 연애도 안 하고 좋다고 하는 여자들 막 쫓아다니고 하는 여자들이 있어도 전혀 마음을 주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도 우연히 선이 들어와요. 아버지 당연히 선 보러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선 보라고 할 때도 일부러 안 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가면은 한마디도 하지도 않고 그냥 나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것은 장애 때문에 나는 그냥 혼자 살겠다.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근데 야 가봐라. 나 안 간다. 나 결혼 안 한다. 선 볼 생각도 없고 여자 만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고아란다. 부모 없이 컸단다. 너보다 12살 어린데 힘들게 컸다.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안 만나려고 했는데 자꾸 그 말이 남는 거야. 엄청 어렸을 때부터 10살도 되기 전부터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 하고 어렵게 컸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자꾸 남는 거야. 진짜 힘들게 살았겠구나. 그래 그럼 한번 가기만 해보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선자리로 가요. 어머니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어머니는 원래 어디 출신이냐면요, 서울 출신이에요. 서울에 신길동에 신길에서 아버지가 엄청나게 큰
그 갈비탕 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미어 터질 만큼 돈을 긁어 모으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그 시대에 집에 누가 있었냐면 가정부가 있었어요. 어머니를 돌봐주는 가정부가 따로 있었던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초등학교 1학년까지 갔었죠. 8살 학교를 갔다가 왔는데 집이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누구 보증을 섰는데 막 빨간 딱지 다 붙고 모든 게 닿고 그게 다 압류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 학교 갔다가 와버렸더니 집은 풍비박산이 났고 모두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혼자만 덩그러니 남은 거예요.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서 어디 갈 데도 없고 누굴 챙기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친척 집에 가게 돼요. 친척 집에 가게 되는데 친척이 뭐 아이를 잘 돌보려고 가져갔겠어요. 내려갈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제 모든 집안일은 다 하는 거예요. 방 청소부터 집안일부터 뭐든 하는. 그래서 어머니도 초등학교 1학년까지만 다녀요. 학교를 못 다니시죠. 그러니까 친척 집에 가게 되지만 친척 집에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겠어요. 8, 9, 10살. 얼마나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그 시기에 눈치 보면서 주눅든 채 식모로서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어머니한테도 뭐 선보러 가라. 뭐 영화 같은 이야기죠. 아버지가 이제 맞선 보러 간다고 했잖아요. 고아로 컸다고 하더라. 힘들게 컸다더라. 선보러 가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선보러 갔을 때는 항상 여자들이 나오면 여자들이 이렇게 탁 당당히 앉아 있는 거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는 딱 봤으면 벌써 땡이에요. 그냥 다 한마디 하지도 않고 그냥 돌아서서 가서 그렇게 선을 봤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앉아 있는 거죠. 어머니가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어머니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계속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쑥스러움과 부끄러움과, 아버지는 거기서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선을 보고 나와서 걸어가는데 다른 여자 같으면은 이렇게 가면은 막 옆에 딱 같이 서서 걷고 이렇게 말을 걸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머니는 아버지 뒤에 세 걸음 뒤에서 고개 숙이고 이렇게 졸졸졸졸 천천히 따라오는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랑 결혼을 해요. 32살, 20살 그렇게 띠동갑으로 뱀띠시죠. 어머니는 53년생, 아버지는 41년생. 그래서 뱀띠로 해서 이제 결혼을 하세요. 그리고 결혼을 하셨는데 어머니나 아버지의 삶이 순탄하진 않으셨겠죠. 당연히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살기 어려운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버스도 저상버스도 들어오기도 했고 뭐 횡단보도나 이런 길에 턱을 낮추기도 했지만, 옛날보다는 좋아졌지만 실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살기 굉장히 불편한 불친절한 나라죠. 지금 봐도 그런데 옛날에는 얼마나 오죽했겠어요. 심했겠어요. 그 아버지의 손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또 무시를 했겠어요. 지구별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무엇하러 왔을까 왔을까 왔을까.